당신 같은 분이 제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젊은이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는 한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모두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가을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길모퉁이에서 한 젊은 직장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허리가 거의 직각으로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 곳곳에 흩어진 폐지와 박스를 하나하나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할머니가 간신히 손수레에 올려놓은 박스들이 바람에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날아가는 박스를 쫓아가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가 달려가 날아가는 박스들을 하나씩 잡아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고개를 들어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고 30분쯤 지났을 때 손수레는 폐지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이가 땀을 닦으며 할머니께 인사를 건네려 할 때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당신 같은 분이 제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젊은이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는 한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골목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젊은이는 할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으면이라는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도와드려서 제가 오히려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바쁜 사람이 왜 이런 데까지? 젊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 혹시 자식이 있으시냐고, 왜 혼자 이 힘든 일을 하시냐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긴 한숨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본명은 김순덕이었습니다. 올해 83이 된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 동네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우리 국밥 맛이 그렇게 좋았다고들 했죠.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할머니와 남편은 그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국밥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민수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시절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가 곧 삶의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일 아들 학원비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그날그날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국밥 한 그릇에 삶을 걸었던 그들에게 아들의 성공은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쁜 법이니까요. 할머니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민수는 장례식에 겨우 얼굴만 비쳤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며 이틀 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국밥집은 남편이 떠난 후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이어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국밥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과 남편의 보험금으로 조촐하게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했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의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민수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폐지 줍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자신의 국밥집에 오던 손님들을 길에서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 폐지를 주울 때가 기억나요. 손이 떨려서 박스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젊은이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을 돌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아들의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뉴스 기사에 아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방 한편에 모아두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젊은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아드님께 연락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하면 뭐 하나요? 바쁜 아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없어도 잘 살고 있다는 게 어쩌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 말 속에는 체념과 동시에 여전히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외로움보다 아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세대 부모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할머니를 찾아가 폐지 줍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거절했지만 젊은이의 진심을 느끼고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돌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며 살았던 이야기들, 첫 국밥집을 열었을 때의 설렘, 첫 손님이 맛있다고 했을 때의 기쁨,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젊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개인정보는 일체 드러내지 않고 다만 이 시대 어르신들이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작은 관심과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고 자신도 주변의 어르신들을 돕겠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며 할머니께 매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다음 날 젊은이는 할머니를 그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식당 주인은 따뜻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린 백반 한 상을 내왔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식당 주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도 홀로 사셨고 자신이 좀 더 잘해드린 걸 하는 후회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의 슈퍼 주인은 할머니께 생필품을 싸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주인은 할머니의 건강을 챙기며 필요한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할머니의 옷을 무료로 세탁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동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할머니 돕기 모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돌아가며 할머니의 폐지 줍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떤 날은 5명이 함께 나와서 할머니가 일주일치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게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들 잘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뭔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요리 솜씨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할머니의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첫 수업에는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대부분 이 동네에 사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육수는 말이죠. 급하게 끓이면 안 돼요. 약한 불에 오래오래 끓여야 진한 맛이 나죠. 할머니의 설명은 단순히 요리법을 넘어섰습니다. 각 재료를 다루는 마음, 손님을 대하는 자세, 음식에 정성을 담는 방법까지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손님이 오면 밥을 더 퍼드리고 싶어서 안달이었어요. 한 그릇 값만 바꿔도 2그릇 먹을 만큼 푸짐하게 담아드렸죠. 젊은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는 세월의 무게와 삶의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요리 교실은 곧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어머니가 할머니랑 비슷한 상황이세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오늘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전화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여성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도 덩달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모님과 화해한 사람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찾아뵌 사람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가족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마을의 어르신이자 지혜를 나누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요리 교실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커뮤니티 센터에서 젊은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할머니의 특제 소고기 국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막 육수를 끓이기 시작할 때 센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멈춰서서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려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할머니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는 민수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야, 너가 왜 여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몇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민수는 일주일 전 회사 동료로부터 한 영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할머니의 요리 교실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수업 장면을 촬영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민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더 야위고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치는 장소가 고급 요리학원이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삶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픈 곳은 없는지, 외로운 것은 아닌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신다는 것, 매일 혼자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도신다는 것, 그럼에도 젊은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밝게 지내신다는 것.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했다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것,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원망도 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연락이 없어도,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자식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구나. 이 동네 사람들이 내 가족 같단다. 할머니는 이제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요리를 배우러 오는 젊은이들, 매일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이웃들. 그들이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처음으로 제대로 뵐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민수가 어머니의 요리 교실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제안서를 내고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대 간 지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이 아이디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전국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교실은 그 첫 번째 모델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할머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대단한 것을 이룬 것도 없어요. 그저 살아온 세월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세월 속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할아버지는 자신도 젊은이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주인 할머니는 약초에 대한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주인 아저씨는 옷 수선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동네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교실은 이제 매주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큰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할머니의 수업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교실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수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도왔던 젊은 직장인도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도, 동네 이웃들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어머니가 아니라 한 분의 스승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나눔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때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키운 자식은 멀리 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친구가 제 손수레를 도와준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내가 당신에게 당신 같은 분이 제 아들이었으면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도 이제는 진정한 아들로 돌아왔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들은 옆 사람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예전 국밥집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앞에 서서 오랜 시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단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평생 잊고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왔다고. 그 빛은 화려하거나 눈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친절, 따뜻한 관심,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모여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할머니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는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그분들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작은 인사 한마디,
짧은 대화 한 번이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한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어떤 순간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인사 속에는 할머니가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함, 삶에 대한 감사, 내일을 향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설렘. 봄날의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춥니다. 주름진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햇빛 아래 빛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낸 증거이며 사랑을 베푼 흔적이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표시입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요리 교실을 준비합니다.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법을, 폐지를 줍던 할머니를 도와드린 그 순간, 젊은이는 단순히 박수를 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한 가족을 회복시켰으며, 한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할머니가 남긴 그 한마디, 당신 같은 분이 제 아들이었으면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관심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손을 잡고 가는 가족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젊은이들. 그 모든 모습이 할머니에게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제의 아픔은 오늘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로, 따뜻한 관심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는 하늘로, 땅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한 사람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로